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 유출로 인해 국내 기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카카오에 대해 행정 처분을 따르라고 압박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한 카카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식 15억 5천만 주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모를 통해 112억 달러를 조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기업인 비아디가 국내에서 전기 승용차를 판매하기 위한 정부 인증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최저 1,900만 원대 저가 전기차가 한국에 상륙하게 되면서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국내 자동차 시장도 격변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오늘 미국 액트지오사의 고문은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고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모든 유정에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해주는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산유국 관련주, 재료 소멸로 인해서 대부분 낙폭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우린 PTS는 20% 넘는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앞으로의 거래일 주가 흐름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장 우리 증시 모두 1% 넘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2차 전지 반도체 나란히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캐나다와 ECB 모두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서 4거래일 연속해서 환율까지 떨어지면서 1,365원으로 마감을 한 것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는 TSMC와 손을 맞잡는다라는 소식 속에서 무려 7% 넘는 급등세로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의 HBM4의 베이스다이 생산에 TSMC 공정을 활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꺼내놨습니다. 양산 역시도 2026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정도 앞당기게 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의 빨간불이 돋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도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가 20만 닉스 탈환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 향 종목들도 빨간불을 켰는데 오늘 또 삼성전자는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대체 왜 이러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는 잘 출발을 했습니다. 1.5% 정도까지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도 나왔는데 장 후반부에는 좀 이제 외국인들의 물량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우리가 온전히 반도체 관련주로만 보기가 좀 어렵죠. 아무래도 대한민국 증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파생 쪽에서 포지션을 좀 만들어감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삼성전자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숫자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1% 넘게 올라왔다는 것은 시가총액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코스닥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인 이유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쪽과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강세가 그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도 이제 앵커님께서 브리핑을 잠깐 해주셨던 것처럼 캐나다라든지 유럽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성장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이 좋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안에서 2차 전지 쪽과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부터 일주 정도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는 성장주를 매매하셔야지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큰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난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 이번 달 내로 우리나라 코스피가 연중 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 역시도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 상승하는 종목 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사실상 반도체 종목이기 이전에 우리 증시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조금 출회되는 아쉬운 흐름을 보였다. 그렇지만 조정이 앞으로 오게 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받아본다면 좋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움직임을 강하게 보여줬는데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종목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우리 증시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종목 리뷰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공략해주셨던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얼마나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방송에서 공략드리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 고수라인 상단에서 제가 포착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이 빨간 선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추세를 타고 많이 움직이죠. 주가라는 것은 하락 추세도 있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도 있게 되는데 우리가 상승 추세로 들어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순간적으로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우상향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수익 매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에 접어들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단기 저점에서 매수를 잘했다라고 하더라도 고점에서 빠르게 매도를 하지 못한다면 수익을 뱉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다라는 의미는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들을 이 초입부에서 공략한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시장에 있으면서 이 수식 관리자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이 지표를 보시면 이 고수라인 상단에서 공략을 했을 때 추세가 우상향으로 돌아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대다수가 수익이 날 때는 5%밖에 수익이 나지 않고요. 손실이 날 때는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는데
그게 반대로 진행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는 수익 구간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수익 구간이 크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 추세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추세가 돌아서는지가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을 공략할 경우에 추세가 돌아서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엔 테크윙이라는 기업을 넣어놨는데요. 제가 소개드리고 나서 400%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리뷰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리뷰 종목들은 전부 다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종목도 누락됨이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최근 5월 달에 소개드렸던 기업들입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덕산네오룩스 12%, 인터플렉스 10%, 그리고 넥스트 15%, 아모그린텍 16%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종목인 것은 중간에 넥스틴이라는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이 16종목인데 그중에서 손실이 난 기업이 한 종목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이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최고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치사한 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이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 손실 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16종목을 공략해가지고 마이너스인 종목이 한 종목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혹은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말씀드렸던 기업들이에요. 뭐 넥스트칩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 전에 소개드렸던 기업들도 있는데 제가 이 고수라인에 대해서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추세가 돌아선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두 번째로는 여기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GSE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UST라는 기업이 있고요. PJ 메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5월 20일 날 제가 소개드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 공교롭게도 오늘은 급락이 나왔지만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부각됐었던 테마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대왕고래 관련되어 있는 테마죠. 이 세 종목이 대왕고래 관련되어 있는 테마로서 굉장히 강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5월 20일에는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 없었거든요. 근데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리 포착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언론사를 통해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동해 영일만 쪽에 우리나라에 뭐 140억 배럴에서 35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다는 이 내용이 나오기 전부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분봉상으로는 변동성을 키웠어요. 엠바고가 걸려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주가 변동성이 먼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수라인에서는 5월 20일 날 공교롭게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세 종목이나 포착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 뒤로도 계속해서 종목들을 소개를 드릴 텐데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을 잡아주는 효과도 있지만 앞으로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까지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보셔야 돼요.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미스터블루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웹툰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어제 장 마감되고 나서 시간 외 단일가에서 거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어제는 이 웹툰 관련주가 게임과 엮이면서 시간 외 단일가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업 역시도 5월 17일 날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차트에다가 줄을 쭉 그어놓고서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이 추세가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공부해 보시고 주가가 잘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시차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붙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는 주식 매매를 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 초보 투자자야. 라고 한다면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배우시기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설정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HTS라든지 MTS에 설정할 수 있게끔 제가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이제 이런 수치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날 제가 소개드렸던 PJ 메탈, UST, BHI, GSE라는 기업입니다. 보시면 16%가 올라왔고요. 27%, 30%, 41%가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는 한솔 로지스틱스가 20%가 올라왔고요. 한글과 컴퓨터가 30%가 올라왔죠. 제가 20종목씩 종목을 추천해가지고 종목들이 그렇게 올라온 게 아닙니다. 한번 방송할 때마다 4종목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4종목 소개드렸는데 한 종목이 30%가 올라갔습니다. 4종목 소개드렸는데 2종목이 19%, 11%가 올라갔습니다.
5월 20일 날에는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았겠네요. 전부 다 10%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BHI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빨간 선 위에서 제가 공략 사인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양봉이 좀 크게 나오면 매매를 잘 못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세가 추가적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가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에 있었던 기업입니다. 5월 8일에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선 펌텍코리아라는 기업이 46%가 올라왔죠. 화장품 용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펌텍코리아 46%. 캠트로닉스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45% 올라왔고요. 그리고 한싹은 48%, 한국콜마 40% 올라왔습니다. 파마리서치도 4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4월 3일, 4월 17일, 24일, 5월 8일 날 제가 각각 소개드렸던 기업들인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10% 넘게 올라온 기업이고요. 이게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업들은 20% 넘게 올라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6종목을 소개드렸는데 2종목, 4종목, 5종목 6종목을 빼고서는 전부 다 10% 넘게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10% 넘게 올라왔다라는 거거든요. 최근 우리 시장이 이제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까지는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우리 시장이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씁쓸한 부분이 시장이 밀릴 때는 다 같이 손실이 나거든요. 하지만 지수가 반등을 하고 종합주가 지수가 반등을 하고 올라오게 되면 모두가 수익이 나거나 모두가 계좌가 복구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계좌가 복구되는데 어떤 분들은 계좌가 복구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이 돌아선다라는 거에 무조건 기대하지 마시고 이런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매매해 보시는 게 계좌 복구. 올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우리나라 시장 지수는 올라왔는데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얻었었던 손실들을 복구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40%가 올라왔고요. 지금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 중에서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이 있죠. 여러분 이번 주 들어서 제가 요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앞서서 잠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금리 인하라는 것은 금리 인하기라고 해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에서는 성장주들이 수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코스닥이 강했죠. 코스닥은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렇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에선 3월 달부터 이미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시장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노려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뾰족한 노하우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HTS에다가 설정하시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 설정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리뷰를 쭉 진행을 해봤는데 뭐 그동안 소개드렸던 기업들입니다. 뭐 선익시스템, 여기 선익시스템까지만 제가 리뷰를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앵커님 안내 듣고 제가 다시 리뷰할 텐데 일단 선익시스템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 선 위에서 제가 고수라인 상단부다라고 해서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데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 못합니다. 주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강력한 시세가 나왔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빨간 선과 파란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검정선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게 되면 빨간 선, 파란 선, 검정선 3가지 선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설명드리려고 일단 빨간 선만 넣어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빨간 선 밑에 파란 선이 보이죠. 이 파란 선, 빨간 선 위에서 매수 공략을 하시면 되고요. 이 파란 선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여기서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수 라인이라는 것은 매수 타점과 손절 라인까지도 잡아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 매매 타점을 잡기가 좀 어렵어. 정말 같은 종목을 매매해도요. 어떤 분은 수익이 나고 어떤 분은 손실이 나거든요. 근데 이 매매 타점을 잘 잡기 위해서는 이 고수 라인을 이용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앵커님 안내 좀 더 받아보고 그다음에 리뷰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지금까지 들고 와 주셨던, 공략해 주셨던 모든 종목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리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이나 낱낱이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점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것은 16가지 종목 중 단 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다 빨간불을 켜냈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시장을 최근에 뜨겁게 달궜던 대왕고래 종목들, 이것이 이미 고수라인으로 포착이 됐었다는 점, 이슈가 나오기 전이었다는 점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고수라인이 이제 뭐지? 궁금하실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고수라인이 무엇인지 공부 꼼꼼하게 하셔서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차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는 뭐 제가 소개드렸던 기업들에 대한 자랑이죠. 그래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바이오링커 같은 경우도 26%가 올라왔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 32%, 펜트론 같은 경우는 31%가 올라왔다는 이야기인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제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온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시세가 한번 나왔죠. 여러분 이 ABL 바이오가 최근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지만 이중항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전문가들도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고수라인에서 포착이 돼서 시세가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한번 고수라인 위로 올라왔는데 최근 뭐 아스코에서도 많이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중항체를 이용해서 ADC, 항체 약물 접합체 쪽으로 연동을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 성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에 포착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이 ABL 바이오가 혹은 그 뒤에 제가 쭉쭉쭉 전부 다 소개드렸던 기업들인데 오늘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왔었던 에코앤드림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E&D라는 기업이거든요. 전구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오늘 주가는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근데 이런 기업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서 보셨었던 ABL 바이오가 이중항체와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도 전구체와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도 저는 만약에 고수라인 하단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소개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고수라인 상단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라는 거죠. 추세가 돌아서고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저점대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을 좀 노려보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코리아 FT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캐니스터를 만드는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카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내연 기관차에도 들어가요. 근데 이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캐니스터의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오늘은 반등이 나오면서 전 이제 추세적으로 전기차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하더라도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많았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이브리드카를 잘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카와 관련돼서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해서 코리아 FT가 포착이 돼서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실제 이런 기업 같은 경우도 제 고수라인에서는 여기 보시면 1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작년부터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선점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리아 FT까지도 좀 설명을 드리고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여기 가장 위에 보시면 YC캠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YC캠 여러분 무슨 기업이죠?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찾아보십시오. 1월 24일 날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시장에 없었거든요. 1월 24일 날. 근데 YC캠이 1월 24일 갑자기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유리기판과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YC캠뿐만 아니라 쭉쭉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코리아 FT,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원래는 OLED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기업이 갑자기 포착이 되더라고요. 고수라인 상단에서. 그리고 나서 어디에 엮여서 변동성이 나왔냐면
엔캠을 필두로 한 전해액, 2차 전지 전해액 쪽과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134%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기 전에는 2차 전지가 아니라 OLED 소재 기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상단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는 전해액이 붙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하나투자증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쭉쭉쭉 있는데 여기 쭉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여기 캠트로닉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도 여러분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이 종목 역시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멘텀이 나오기 전부터 포착이 됐다라는 거고요. CNC 인터내셔널 화장품 관련주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부각되기 전에 이미 이 고수라인에서는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리뷰를 마무리할게요. 여기 보시면 가장 상단부에 어떤 기업이 있냐면 지금 필옵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뭐죠?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작년 12월 20일 날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시장에 없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필옵틱스, YC캠, 캠트로닉스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유리기판 관련주들 고수라인에서 미리 전부 다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GSE, 가스 관련돼 가지고 대왕고래 테마 나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그 종목 역시도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술적이어 보이고 테크니컬해 보이긴 하지만 좀 신뢰가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종목들과 그 결과물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입니다. 방송 돌려보시면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략할 때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매매 타점을 잡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와 같이 이 고수라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리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2차 전지가 아주 강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미 덕산 테코피아를 포함한 여러 가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이미 고수라인으로 포착됐다는 점, 그리고 선점을 했다는 점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수라인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초등학생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배워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고수라인 공부하시면서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뷰 종목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BM이고요. 지금 현재 매수가는 32만 원 그리고 비중은 35% 갖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22만 2천 원 형성하면서 꽤나 낙폭이 크기 때문에 고심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중 역시도 꽤나 높은 편이어서 많은 분들 그리고 시청자 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현재 고심이 많이 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종목 해결해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보유입니다.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전에 브리핑해 주신 것처럼 일단 매수가도 좀 높지만 비중이 많다라는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성장주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성장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형주라기보다는 좀 섹터를 크게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을 말씀드려보자면 2차 전지와 그리고 제약바이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차는 좀 있겠지만 요 종목군들 움직이고 그다음에 로봇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건 좀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GM에서 전기차를 판매를 했는데 1월 달에서 4월 달까지 판매됐었던 평균 물량이 있겠죠. 근데 그 평균 물량보다 5월 달에 판매된 평균 물량이 50%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M 쪽과 조인트가 되어 있는 계속 콜라보가 되어 있고 코워크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제도 좋았고요. 어제가 아니라 그제죠.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2차 전지가 이제 저점을 찍고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캐즘 구간을 극복하면서 올라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이걸 몇 차례 강조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자꾸 간과하는 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성장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주 대표적인 기업이 뭐가 있냐면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거든요. 이 기업들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엊그제 이번 주부터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저도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에코프로 BM 같은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지금부터 추가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단 추가 매수의 의견을 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비중이 35%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의 의견을 드리지 않고 일단 현재 물량만 보유하는 형태에서 목표가를 제가 조금만 낮게 잡아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다 보면은 매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매물을 맞게 되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조금 낮게 잡아드릴게요. 매수가 대비해서 목표가는 제가 25만 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25만 원인데 25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살펴볼 부분은 이거예요.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저점대가 단기적으로 18만 원이었거든요. 18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올라온다면 7만 원이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40%가 올라오는 겁니다. 조금 올라온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25만 원 선까지 올라오게 되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25만 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전 절반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25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절반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되는데 꼭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25만 원에서 절반 비중 축소를 했습니다. 손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프겠죠. 하지만 축소를 하고 나서 500원이 빠지든 600원이 빠지든 밑에서 재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비중 축소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는 25만 원 선까지 오면 반드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거기선 비중 축소 한번 한 다음에 그다음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25만 원이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비중 축소의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주가 밀려도 손절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우리가 손절가를 굳이 잡는다라고 한다면 전 19만 원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만약에 19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성장주가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19만 원 이탈하게 되면 거기서도 비중 절반 손절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비중이 35%이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25만 원에서 절반 비중 축소,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는 19만 원 이탈할 때 절반 비중 축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1차 목표가 25만 원 달성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비중 절반으로 축소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손절가 19만 원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에서도 절반 비중 축소해 주시라라고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양식품이고요. 매수가는 20만 원, 비중은 10%. 입니다. 오늘도 4%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종가가 60만 3천 원, 그러니까 매수한 가격에 비해서 무려 3배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 챙겨가신 거 너무나도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 종목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하셔서 이렇게 문의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전문가님 더 갈 수 있을까요, 이 종목? 네, 일단 저는 매도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그죠? 20만 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여기까지면 300%, 3배가 올라왔는데 삼양식품이 굉장히 좋은 메리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도 잘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뭐 환율의 변동이라든지 식음료 관련주들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악재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식음료 관련주들이 이제 수출주로 변모하면서 주가가 레벨업이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목표 주가 상향 레포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윗꼬리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갭상승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갭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를 부여할 만합니다. 제가 지금 이 삼양식품의 차트를 보면서 잠깐 여기까지 이제 종목 상담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앞전에도 이렇게 지금 윗꼬리가 달리는 갭상승이 한번 나왔거든요. 제가 이때 당시에도 삼양식품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제가 이거 더 갈 겁니다. 보유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 드렸었거든요.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갭 상승이 나오면서 의미 있는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버텨볼 만하다. 여기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게 되면 주가가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갭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힘이 좀 붙인다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삼양식품이 20만 원일 때는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5주를 매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만 원을 가지고 한 주밖에 매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10% 보유라고 한다면 저는 절반 정도라도 일단 챙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난 좀 욕심이 난다라고 한다면 익절 가격을 잡아드릴게요. 익절 가격은 제가 55만 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55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전량 익절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저는 주가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더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이 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55만 원 이탈하게 되면 익절. 만약에 55만 원 이탈하지 않고 쭉쭉쭉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70만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 이거 좀 수익 좀 났어라고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절반 수익 실현의 의견을 드려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삼양식품에 대해서 좀 욕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보유를 하는 거죠. 일단 보유를 하는데 보유할 때도 계속해서 보유하면 안 되니까 익절 가격은 55만 원으로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70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맞게끔 좀 융통성 있게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갭상승과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조금 힘에 부친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절반 매도하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만약에 그래도 내가 욕심이 난다 하신다면 익절 가격 55만 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시고요. 목표가는 70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 땀 한 땀 엄선한 찜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종목 우리 전문가님이 엄선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의 찜 종목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요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상승세 그려내고 있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캐파 확대까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이 종목 어떤 것일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찜 종목 알아보기 전에 알려주실 게 있다라고 해주셨거든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고수라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고수라인뿐만 아니라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정보들이 굉장히 많죠. 정보들이 많고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고수라인도 배워보시고요. 시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다 보면 제가 어떤 종목을 지금 공략을 해봐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까지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같은 경우도 선순환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못 버틸 가능성이 높아요. 완전히 엇박자가 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수가 올라갈 때는 계좌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소외되지 않고 싶다라고 한다면
있다면 같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찜한 종목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오늘 리뷰 드렸던 종목들이 전부 다 찜한 종목과 히든 종목에서 나왔죠. 이 종목도 이녹스 첨단 소재 첫 번째 기업인데 OLED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에서 위치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려가면서 재밌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고수라인 상단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7개 분기 만에 OLED TV 출하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붙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에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 같은 경우는 파크 시스템즈라는 기업입니다. 원자 현미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반도체를 비롯해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화에 따른 공정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미세화가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이 기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좋은 레포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주가 흐름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알게 모르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고수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처럼 추세가 이제 우상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점대에 있는 종목군들,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군들을 좋아하거든요.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종목들보다는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의 추세를 타는 것이 수익 내기에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두 번째 기업으로는 파크 시스템즈라는 기업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찜한 종목 같은 경우는 윤성 FSC라는 기업인데요. 2차 전지, 연속식 믹서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 건식 코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다 여기다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지금 2차 전지가 돌아서느냐, 캐즘을 극복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반도체가 좋아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큰 흐름을 보셔야 돼요. 지금 캐나다도 금리 인하를 했고요. 유럽은행 같은 경우도 유럽중앙은행도 지금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미국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는 성장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2차 전지 종목 중에서는 굉장히 최근에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윤성 FNC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제가 오늘 준비한 찜한 기업 중에서는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 잘 못하시거든요. 다음 주에 한번 과감하게 공략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고 공략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찜한 종목 세 종목 소개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앵커님 안내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녹스 첨단 소재 파크 시스템즈 그리고 윤성 FNC까지 살펴봤습니다. 혼자서 매매하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고수라인 통해서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엄선해서 들고 오신 종목이니만큼 집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 바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입니다. 이 기업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기업일 거예요. 아마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기업이 뭔지 알 텐데 제가 오늘 찜한 종목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가 미증시가 좋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실 겁니다. 엔비디아가 또 올라갔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갔다.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 높고요. 애플에 대한 관심도 높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오늘 7%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주식시장에 20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냐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 증시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장에서 아마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MSCI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MSCI에 지금 신흥국으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MSCI랑 비슷한 게 뭐냐면 FTSE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MSCI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를 신흥국 증시로 많이 분류를 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 증시와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신흥국의 주가 흐름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증시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서학개미라고 해서 미국의 주식을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아지고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이제 미국 주식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의 증시 역사를 보면 거의 10년 단위로 이 주가 흐름이 변합니다. 선진국이 10년 정도 강했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 10년은 신흥국들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요. 물론 선진국 중에선 미국이 가장 대장격으로 많이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신흥국 쪽에선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가 사실 코로나가 발병하기 이전에 선진국의 랠리가 저는 끝났다라고 당시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진국이 랠리가 끝나고 신흥국 랠리가 시작될 만했었던 구간에서 코로나가 터진 거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자금력이 큰 선진 증시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주기로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약세를 보였었던 그런 흐름에서 지금 선진국 장세가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재밌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대만에 TSMC라는 기업이 있죠. TSMC도 있고요. 뭐 AMD의 리사수 같은 경우도 관련돼서 대만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대만 쪽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대만 쪽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는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에는 자금이 별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2024년도에는 선진국에도 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자금이 어디로 많이 들어오고 있느냐? 우리나라와 중국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중국 쪽,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국 쪽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서 전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SK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있지만 전 세계 1위 업체가 삼성전자죠. 3위 업체가 어디냐면 마이크론입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론이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못 가고 있죠. 계속 못 갈까요?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결국엔 갈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기관들은 굉장히 늦게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임을 크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자체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런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본다면 앞으로는 긍정적인 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자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 거기서 이제 포커스를 우리가 맞춰야 되는 부분은 성장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주 중에서는 지금 2차 전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양극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2만 톤의 캐파를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10만 톤, 5배가 늘어납니다. 양극재 쪽에 관련돼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매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2차 전지 관련주들 처음 반등 나올 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2차 전지가 좋냐, 반도체가 좋냐. 저 반도체 좋아하거든요. 근데 매매하는 관점에서는 2차 전지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배워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찜한 종목 3종목이랑 히든 종목 마지막까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장주 많이 보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전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정말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답은 방송이 끝난 뒤에야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정답은 꼭 알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핵심 정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을 통해서 수익률 극대화시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의 안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찜 종목인 이녹스 첨단 소재 OLED 출하량이 증가했다라는 시원한 상승세 나올 수 있다라는 모멘텀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히든 종목은요. 2차 전지 양극재 관련 종목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모아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강한 상승 추세 그려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힘들었던 한 달이 지나고 6월에는 드디어 훈풍이 깃드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지금 현재 내 장고는 아직도 파란불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공부해 보시고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저희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